자, 오늘의 시사평론, 대한민국의 시사 레이더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승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첫 번째 이슈 전해 주시죠. 예, 오늘 이슈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애매한 규정의 막막한 중소기업입니다. 예. 자, 노동자 사망 사고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을 하면은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를 더 강력하게 처벌을 할 수 있는 이른바 중대재해처벌법이 어제인 27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그런데 이제 당장 경제계에는 비상이 걸린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어떤 법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먼저 부탁드릴게요. 예, 2020년 4월에 발생한 그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로 38명의 이제 소중한 목숨을 잃으면서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여론이 이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에 정부는 이 사고를 계기로 후진국경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이 경영 책임자와 이제 기업을 처벌하는 대책을 강구했고요. 이후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발의가 돼서 지난 1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서 이달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이 되게끔 했습니다. 예. 그야말로 속전속결로 이제 법안 통과가 이루어진 건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은 말 그대로 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이 사업주를 형사처벌하겠다라는 법입니다. 네. 먼저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니까 언제 어떤 사고가 중대재해인지에 대해서는 이 산업재해 중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아니면 동일한 원인으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했을 때, 그리고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발생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이렇게 정의하고 있고요. 예. 그렇다 보니 이제 기업 입장에서 보면 중대재해 범위가 상당히 넓어져서 책임이 그만큼 이제는 두터워진 겁니다. 예. 그리고 가장 핵심은 산재나 사고로 이 노동자가 숨지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등을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고요. 부상사고나 직업성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이 법인에 대해서는 10억 원 또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고요. 예. 기존 법에서는 이 사업주로 그 책임의 범위를 제한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는 경영 책임자 등까지로 책임자의 범위가 넓어졌고요. 징역형의 형량도 함께 높여졌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예. 참, 이 안전을 강화를 해서 중대재해를 방지하자는 그런 법의 취지에 대해서는 뭐 다들 공감을 하고 있지만은, 당장 현장에서는 이게 법이 이게 좀 너무 모호해서 언제 법이 적용이 되는지 좀 예측하기 어렵다, 이런 그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좀 정말 그렇습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 먼저 안전확보 의무가 있는 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등이라는 이 문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느 직책까지 포함이 되는지 그 책임 범위가, 또 원청과 하청 관계에서 사고가 났을 때 책임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가 명확하지 않아서 향후 이제 논란이 될 소지가 있고요. 예. 또한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과 이행 조치 역시 어떤 수준의 예방 조치까지 포함되는지도 이제 불투명합니다. 예. 하지만 이 법이라는 게 모든 상황을 일일이 다 포괄하면서 또 세세하게 어떤 경우에 법이 적용되는지 모든 상황을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법이 큰 틀에서 판단의 기준만 이제는 규정을 한다면 나머지는 이제 법원의 판결을 통해, 그러니까 즉 판례가 계속 쌓이면서 자연스레 이제는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일단 현대기아차 같은 대기업에서는 그 최고 안전 책임자직을 신설을 하고 관련 조직을 이렇게 좀 늘리는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 대기업이 신설하는 최고 안전 책임자에 대해서는 좀 따져봐야 될 게, 안전 부분을 따로 떼어서 하나의 큰 조직으로 만들어 각 현장의 이제 안전을 총괄 책임지는 이런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여기에는 이제 또 다른 의도가 좀 있어 보이는데요. 또 다른 의도가 뭡니까? 그 중대재해 발생 시에 형사처벌 범위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등이라고 해서 이 부분이 과연 어디까지가 책임자인지가 애매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 이 규정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 이 대기업 회장이나
계열사 사장 아니면 오너 같이 최고위직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대기업에서는 최고 안전 책임자다, 내지 안전 담당 이사다라고 해서 중대재해 발생 시에 그 책임을 떠안는 별도의 직책을 만든 게 아닌가. 그래서 정말 고위직은 교묘하게 이제 처벌을 피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이제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거죠. 좀 일리가 있는 그런 지적인데 이 부분도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나와야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는 관련 이제는 판결이 나오면은 그때 이제 사례가 쌓이는 거죠. 자, 그런데 정말 큰 문제는 중소기업이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자금이라든지 또 인력 면에서 중소기업은 열악한데 최근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수익성까지 악화된 상황에서 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제대로 좀 이렇게 대응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중소기업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평소에 안전에 투자할 여력이 적은 이 중소기업이 가장 난처한 상황인데요. 그래서인지 이제 중소기업 측에서는 이 정부에 이 전문 인력 채용에 필요한 좀 예산 지원을 해달라. 그리고 국회에는 이 사업주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때는 좀 형사 책임을 면제해주는 좀 면책 규정, 그러니까 예외 규정을 좀 마련해줄 것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현재 정부는 기업들에게 컨설팅을 제공하고 또 소규모 사업장에는 이 안전 관리를 위한 예산을 일부 지원해준다는 입장이지 지원 규모나 액수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 중소기업 측과 시각차가 좀 큰 상황입니다. 참 이 재해 사고가 발생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한 번의 사고로 그 기업의 존재 자체가 이제 무너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걱정하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어제부터 시행이 됐지만은 실제 적용 대상은 50인 이상 그 사업장인 거죠? 예, 이번에 시행된 이 중대재해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을 아예 적용 대상에서 제외를 했고요. 또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은 하지만 2년간 법 적용을 유예해서 실제로는 적용 대상에서 좀 일단 빼놨습니다. 예. 그래서 현실적인 대비 기간을 주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아무래도 인원이 적은 회사는 좀 여력이 좀 부족하니까. 하지만 50인 이하 소규모 기업들이 과연 유예 기간인 2년을 지났다고 해서 그 대기업이나 거대 중소기업 수준으로 이 준비가 될지는 사실 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소규모 사업장이 안전사고가 더 많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네. 강은미 정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670건의 이 중대재해 중에서 66%가 50인 미만 사업장 등 이번에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이 유예되거나 적용 제외된 그런 현장에서 벌어졌고요. 특히 아예 법 적용 대상이 아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지난해 전체 사고 사망자, 그러니까 재해사고 전체 사고 사망자의 3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전의 사각지대로 불릴 그 정도 수준인데요. 하지만 5인 이하면은 대부분 아주 소규모 자영업자로 그렇죠. 일자리 역시 아주 단순 노무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 법 적용을 강제할 경우에는 곧바로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번에 법에서는 아예 빠진 겁니다. 정부에서는 이 중대재해가 발생했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그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을 했다면 처벌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일인 만큼 일단 그 법에서 요구하는 기준은 반드시 준수를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그 정부가 그 단순 컨설팅뿐만이 아니라 운용의 묘를 발휘를 해서 적극 지원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시사평론가 리얼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했고요.